제가 오늘 시골 강사와 도시 강사, 서울 강사 혹은 대도시 강사의 차이점, 시골 선생으로 일하는 것과 대도시에서 일하는 것과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릴게요. 시골 강사, 장점. 맘 편히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살 수 있다. 그러니까는 보통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은 마음이 편안해요. 넉넉하고, 뭔가 막 스트레스에 막 쪼여서 사시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마음이 편하고 이해력도 많으시고, 이렇습니다. 그래서, 또 선생님들한테도 그렇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. 그렇다 보니까 마음 편히,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살 수 있다. 그게 장점이고요. 두 번째, 어린 자녀를 데리고 있는 선생님에게는 더 좋다. 왜냐하면 빨간 날은 물론 샌드위치 데이까지 놀 수가 있다. 뭐 시골은 더더욱 가정 중심, 가족 중심, 아이 중심이죠. 아이의 활동 중심. 가정이 이제 그렇다 보니까 빨간 날은 물론 쉬는 거고 샌드위치 데이까지 쉬는 것도 막 크게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.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인데 이날도 쉬지 않은 학원 많았거든요. 그리고 5월 4일은 5월 5일과 5월 3일 일요일에 사이에 낀 샌드위치 데이인데 저는 이날도 수업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날까지 쫙 그래가지고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쉬는 학원도 이 주위에 있는 학원 중에 많았어요. 아무튼 이렇게 빨간 날은 물론 샌드위치 데이까지 쉬어도 크게 뭐라고 상관 안 한다. 일이 일찍 끝난다. 이것도 돈 많이 벌고 싶으면 늦게 끝나도 상관없습니다. 그때 오는 애들도 있는데 뭔가 가정 중심 뭐 이런 선생님들 같은 경우 일을 일찍 끝내도 끝나는 시간이 일찍이어도 뭐 그렇게 크게 이 학원은 왜 다른 학원에 비해서 이렇게 일찍 끝나요?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없다. 때로는 가정의 사유로 쉬는 것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된다. 그러니까 아이가 몸이 아파서 뭐 쉰다든가 아니면 저는 옛날에 그 11월에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잖아요, 보통은. 그래가지고 11월 달에 그런데 그때 보통 김장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11월 말에 김장한다고도 하루 쉬었어요. 그러기도 했어요. 아무튼 뭐 가정의 사유로 아주 자주 하면 안 되겠지만 1년에 가정의 사유로 한 뭐 두세 번, 서너 번 쉰다. 그러니까 한 가정의 사유로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 쉰다.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뭐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. 몸이 건강해진다. 몸이 너무너무 건강해진다. 과로가 없으니까요. 근데 단점이 있어요. 살이 쪄요, 살이. 관리 잘 하셔야 돼요. 저처럼. 아무튼 얇지만 그리고 여섯 번째 얇지만 길게는 일할 수 있다. 길게. 일곱 번째 남편이 직장을 오래 다녀줘야 이것도 가능하다. 왜냐하면 이게 그런 거예요. 일을 짧게 하니까 돈을 그 도시보다 훨씬 적게 버는 건 뭐 당연한 거예요. 그래서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. 도시에서 학원에서 성공한 그런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어떤 원장님들은 도시에서 이제 학원을 하는데 평판이 좋아가지고 남편이 퇴직을 하면 같이 하는 경우도 봤어요. 같이 하는 경우도. 그런데 뭐 그 여자 선생님 자체가 평판이 너무 좋으면 남편이 같이 거들면서 같이 해서 좀 크게 해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거의 학원이 패밀리 비즈니스처럼 돼도 되는 거예요. 그것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
이제 시골에서 이런 걸 하다 보면 제 생각에는 학원보다는 교습소가 가장 적합한 것 같고, 이렇게 다 위에 열거한 이런 모든 장점이 있으나 이런 뭐 가족을 이끄는, 가정을 이끄는 그만큼의, 모르겠어요. 이것도 뭐 아끼면 뭐 살 수 있겠지만, 아무튼 가정을 이끌 만한 그런 큰 소득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남편이 직장을 오래 다녀줘야 가능하다. 그리고 소문을 타지 않는 것만이 살 길이다. 이게 시골일수록 소문에 민감하고 이제 작은 곳이다 보니까, 작은 커뮤니티다 보니까, 그래서 나쁜 소문에 얽히지 않는 것만이 살 길이다. 시골은요, 시골에 있는 학교들은 시험이 쉬워서 관리만 받으면, 저희 학원뿐만이 아니라 어떤 학원이 됐든 학원을 다니면서 관리만 받으면 모든 학생들은 시험을 웬만하면 잘 본다. 웬만하면 잘 보게 되어 있다. 그 이유는 내가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학교의 시험이 쉬워요. 그래서 이게 조금 시골에서 공부하는 애들의 고민거리이기는 한데, 일단 시험 점수가 잘 오면 애들이 뿌듯해 하니까 이것을 넘어서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계속 말은 해 주는데, 일단은 시험을 보면 시험 점수는 잘 나온다. 그래서 시험을 본 후에 뭐 학원을 옮긴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별로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. 그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엔 단점을 말씀드릴게요. 돈을 적게 번다. 대도시에서 학원이 잘 된다고 해도 대도시에서 학원 잘 돼서 버는 만큼 절대 못 번다. 돈을 적게 번다. 그러므로 학원이 정말 부업이어야 되지, 이게 주업이, 이 가정의 주업이 돼서는 좀 안 된다. 그 다음에 선생을 성장시키는 학생이 거의 없다. 그러니까 이게 선생이 성장하려면 그만한 또 학생도 만나야 하는데, 그만한 학생이 없는 거죠, 거의. 그래서 선생을 긴장하게 만들고 성장시키는 학생이 거의 없다. 어떻게 보면 편한 건데, 선생한테 뭐라고 하는 학부모도 없고 뭐 학생도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편한 건데, 이 편함을 계속 이게 당연시 하게 되면 나중에는 선생의 경쟁력이 없어질 수도 있죠. 세 번째, 실력보다는 참을성 있는 강사가 오래 간다. 실력보다는 얘를 참아주고 그리고 실력보다는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헤아려주는 강사가 오래 갈 수 있다. 다섯 번째, 선생으로서의 역량은 발전하지 못한다. 여기서만 있으면 절대 발전되지 못한다.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고 밴드를 하고 블로그를 하고 발버둥 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. 뭐 선생이 뭔가를 하지 않으면 선생을 발전시켜주는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. 시골에서 다른 경력 없이 프랜차이즈로 한 5년 이상 시골에서만 한 강사는 도시에서 결코 일할 수 없다. 경쟁력이 너무너무 없어진다. 그래서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. 자기 자신이 신경 써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게을러진다. 게을러지기 쉽상이다. 그리고 여덟 번째, 안일하게 된다. 아홉 번째, 경쟁력이 없게 된다. 경쟁력이. 열 번째, 소문이 한번 잘못 돌면 망한다. 왜냐하면 작은 곳이잖아요. 소문이 빨리빨리 도는 곳이란 말이에요.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, 제가 생각해 봤는데 도시에서 뭔가를 못 하잖아요. 그래도 한 1년 정도 납작 엎드려서 그냥 꾸준히 학원을 운영해 가면 다시 학원이 잘 되는 시기가 옵니다. 그러니까 그 소문 한번 나쁜 소문에 얽혀가지고 그럴 때 한 1년 정도 묵묵하게 그냥
열심히 일하면서 그냥 버티면 다시 잘 되게 되어 있어요. 왜냐하면 도시는 그만큼 이사하고 막 이동률이 굉장히 높거든요. 이사 가고 이동하고 뭐 이런 경우가 특히 아파트촌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굉장히 많죠. 그런데 이제 시골 같은 경우는 거의 이사하고 이동하고 뭐 이런 게 도시보다는 그렇게 자주 있지 않으니까 뭐랄까 한 번 소문이 돌면 그게 1년 이렇게 가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. 예, 영원히 낙인 찍힐 수도 있는 그런 게 있다니까요. 그래서 정말 이런 점을 나쁜 소문에 얽히지 않게 그런 점을 좀 조심해야 된다. 그리고 11번째, 때로는 많이 답답하다. 예, 뭐 그런 말하는 스타일이라든가 사고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니까 때로는 정말 많이 답답합니다. 이걸 어디다 뭐 어디에다 대고 말할 수도 없고 저는 거의 제 남편에게 풀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시골에서 교수하고 이런 분들이야말로 이런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대화를 하고 뭔가를 나누는 그런 장이 더 많아야 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. 예 여러분은 어떤 쪽이 더 좋으신가요?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상이에요.